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00쪽, 그 다음에 학습지는 49쪽입니다. 위정척사 운동의 의미와 전개 과정에 대해서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소제목에 보수적 유생층 위정척사를 외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소제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어떤 계층이었냐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계층이에요? 보수적 유생층인 거죠. 19세기 후반에 성리학을 신봉하던 보수적 유생들이 서양과 일본을 조선의 유교 문화를 무너뜨리려는 오랑캐로 인식하고 위정척사 운동으로 맞섰다라고 했잖아요. 19세기 후반 보수적 유생층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던 위정척사 운동. 그러면 이 주요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위정척사라고 하는 건 올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올바른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교 문화에 기반을 둔 조선의 전통 질서는 굉장히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교 문화를 올바르다고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에 천주교와 서양 문화 그리고 서양 세력의 경제적 군사적 침략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악한 것은 서양의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유교 문화는 바른 것, 서양의 문화는 사악한 것. 그래서 바른 유교 문화는 지키고 사악한 서양 문화는 물리치자. 이게 위정척사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 위정척사의 운동이 시기별로 굉장히 조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에요. 병인양요를 전후하여 이양로 등은 통상반대론을 주장한 데 이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병인양요를 전후해서는 통상반대론이 나타났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병인양요를 전후해서는 통상반대론이 나타났구나. 이거를 통상반대론으로 반대론까지 할까요? 자, 통상반대론이 나타났다. 그럼 시기적으로 따지면 병인양요는 1866년에 일어난 거니까 1860년대 위정척사의 운동은 통상반대론이다. 그래서 서양의 침략에 맞서 싸우자는 척화주전론을 펼쳤어요. 누가요? 이항로라고 하는 인물이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한 거니까 이 사람들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찬성했겠죠. 그 다음요. 강화도 조약 체결 무렵에는, 그럼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일어난 거니까 187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쵸? 1870년대는 외양일체론이 제기되면서 개항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대요. 자, 외양일체론, 말 그대로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1860년에 이미 서양 세력이 이제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걸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에 운요라는 배를 이끌고 왔던 일본도 서양 세력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최익현은 외세에 굴복해서 문호를 개방하면 경제가 파탄나고 자주권이 손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개항이 되었지요. 개항이 되고 80년대에는 개화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80년대에 개화정책 추진하면서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유포가 됐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조선책략은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지고 온 책이었는데 황준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은 중국, 일본, 미국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었었잖아요. 이때 영남 유생은 2만 손을 중심으로 만인소, 만 명이 상소를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올리면서 반발했어요. 우리 이런 거를 줄여서 영남 만인소라고 합니다. 1880년대에는 개화정책 추진에 반대하고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하면서 영남 만인소를 올려가지고 뭘 반대한 거예요? 개화 반대 운동을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었고 보빙서도 파견했고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개화정책 기구를 만들어서 개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통상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로 이제 흐름이 이제 이어지면서 위정척사 운동이 계속해서 되었고요. 그 다음에 1890년대 이후에는 일본 침략에 저항하는 항일 의병으로 이 운동이 계승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니까 뭔가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기 보면 위정척사 운동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위정척사 운동은 서양 문물을 배척하고 유교적 전통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개화 정책의 추진에는 걸림돌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일본과 서양 세력의 침략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려고 한 반외세 반침략 운동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정책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생님 밑에 사료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지, 이 사람들의 위정척사 운동에 어떤 평가에 동의하시는지를 학습지에서 한번 해보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학습지를 하시면서 위정척사 운동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선생님 사료를 일단 분석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학노의 척화주전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학노의 척화주전론을 보면 여러분들이 척화비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수교를 반대한 이런 운동이었다. 그래서 척화주전론이 나타날 즈음은 병인양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런 양요가 일어났던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오늘날 서양오랑캐라는 단어가 나오죠. 서양오랑캐화가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도 더 심합니다. 안으로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의 무리를 잡아배게 하시고, 사학한 것이잖아요. 서양 문화를 말하겠죠. 밖으로는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게 하소서. 이게 이학노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척화주전론이고요. 그 다음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한번 보겠습니다. 외양일체론은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개항을 하려고 했는데 이 개항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쓴 글이죠. 읽어볼게요. 강화가 저들의 애걸에서 나왔다면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약점이 있어서 서두른다면 주도권이 저들에게 있으므로 저들이 오히려 우리를 제어할 것이니 그런 강화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하고 있고요.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서적과 천주교 초상화가 교역하는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사학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학하는 것, 서양 문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남만인소 살펴볼게요. 영남만인소는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와 유포한 황준원의 사사로운 책자. 여기는 황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황준생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책자가 무슨 책자예요?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와서 유포한 황준원의 사사로운 책자. 이 책자는 조선 책략이죠. 그래서 영남만인소는 1880년대에 조선 책략 유포에 반대해서 개화 반대를 외쳤던 그런 운동입니다. 보시면 이 조선 책략을 보고 있으니까 어느새 털끝이 일어서고 쓸개가 떨리며 울음이 복받치고 눈물이 흐릅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다. 그리고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이다. 그들 사이에 누구를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조선 책략의 내용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일본,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런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면서 러시아가 우리랑 혐의가 없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미국도 우리가 모르던 나라인데 중국의 어떤 권유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되겠느냐.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인데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할 필요 없이 다 같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척하주전론, 외양일체론, 영남만인소까지 18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어떤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